국내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저희 상속사건 의뢰인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들인데요.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국내에서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거주하시는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해외로 송금 시 필요한 절차와 자주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은 바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게 되고 반출 후엔 실질적으로 나중에 과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화 10만 불 이상은 사전에 모두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에서 받은 상속재산 역시 해외로 반출 전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지를 꼼꼼히 심사하여 반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경우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생각보다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규정도 해외 거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상속 시 상속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상속세 계산의 경우 조건별로 공제 조건이 다양해서 여기서는 간단히 기본만 말씀드리자면 망인이 사망 전 어디에 거주했느냐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였다면 2억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기본 5억에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5억까지 총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거주지에 대한 판단은 1년 중 절반 이상, 즉 183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고요. 상속세 외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역시 국내 거주자는 1주택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엔 예금, 채권 등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해외로 반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반출 승인을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의 경우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증빙자료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반출 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세금이 완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이 확인서들을 발급해주게 되는데요. 발급받은 이 자금 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국내에 지정한 외국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진행 절차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실무상 많은 분들이 놓치고 실수하시는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있는 망인이 국내에 거주하다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망인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어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국내 은행에 대외 지급 수단 매매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내은행에서는 자금 세탁의 우려로 인해 심사도 까다롭고 또 돈을 받을 외국에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송금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외국인의 국내 계좌 개설 조건이 엄격해졌는데요. 하루 인출 제한 등이 있는 제한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라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인데요. 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9개월 내에 상속세를 확정하게 되는데 신고부터 확정 과세 및 세금 완납까지 대략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긴 여정입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주식 투자나 상품 가입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과 그 이후 벌어들인 재산이 섞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반출 승인을 받을 때 이 모든 자금의 출처를 본인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출 승인 심사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해외 반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자가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필요한 절차와 그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해외에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를 한 번에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